아니 처음 살아보는 건데 당연하잖아. 아니 그냥 사는 건 불안한 거야. 뭐라는 상사한테 들이받아보기도 하고. 건강과 다이어트 늘 제가 뚱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텅텅 다 샀습니다. 다들 잘 지내고 있겠지? 언제 볼까요? 저 7월 셋째 주에 이날 시간 되는데 이제 중에 언제가 괜찮으세요? 마음 얼마에 훔칠 수 있는 거죠. 또 갈 길 멀었습니다. 짠! 안녕하세요 여러분. 네, 뭔가 텐션이 미쳤어. 왜냐면 제가 최근에 여러분 올데이 프로젝트 아세요? 올데이 프로젝트에 완전 빠졌는데 진짜 미친 것 같아. 너무 멋있어. 아니 완전 초창기 2NE1이나 빅뱅 덕질할 때 그 느낌이 확 나가지고 미쳐버려. 진짜 유튜브로 무대하는 영상들을 아주 그냥 다 찾아보고 있습니다. 오늘 내가 좋아하는 음료 2개 챙겨가지고 왔지. 레몬수랑 콜라겐 음료입니다. 찬 것 좀 그만 마셔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고칠 수가 없는 것 같아. 제가 요즘에 손발이 차서 한의원에서 한약을 먹거든요. 일단 손발이 따뜻해지고 싶으면 당연히 따뜻한 걸 많이 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 돼. 그것만큼은 못하겠어. 어쨌든 오늘 제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살아온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더라고요. 한잔하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저는 사실 어느새 겉껍질이 엄청 단단해져 있어요. 그래서 속에 있는 막 농밀한 얘기들은 농밀하면 뭔가 너무 딥해 보인다. 그래서 속에 담긴 얘기들은 아직도 엄청 편하게 유튜브에 터놓고 얘기하진 못하는데 이런 얘기들까지 지룽이들이랑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바라고 있고요. 요즘은 좀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제 영상이 정말 별거 아닌데도 시간을 내서 봐주시는 거잖아요. 그래서 지룽이들한테 어떻게 보탬이 될 수 있을까?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대 때 놓쳤던 것들과 그래서 30대에 좀 채워나가고 싶은 것들 이런 거를 나눠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. 제가 지금 올데이 프로젝트 보다 와서 좀 말이 빠른 것 같아요. 그죠? 유달리 말이 빨라졌어 지금. 좀 캄다운 해야 될 것 같아. 그냥 제 얘기가 나 이렇게 살았어 하는 회고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. 혹시나 20대 지룽이들에겐 작지만 좀 등불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나이가 먼저 먹어서 걸어가 본 사람의 이야기로 가볍게 들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.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불안함이 원래 큰 사람이에요. 그게 잘 요동차요. 굉장히 기준이 예민하고 조금만 톡 건드려져도 불안함이 막 가동합니다. 20대 땐 뭐 당연히 더 심했겠죠. 엄청 심했어요. 지금 20대 지렁이들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. 근데 20대에는 불안한 게 당연한 것 같아요.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. 나만 헤매는 것 같아도 사실 모두 비슷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. 그리고 일단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 있는데 그거 20대 때만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. 아니 그냥 사는 건 불안한 거야. 그러니까 삶이 사실 죽을 때까지 안정적인 것도 너무 재미없을 것 같지 않아요? 모든 순간에서 선택의 연속이고 나는 매번 그 시험에 들게 되는데 그거를 그냥 나이 든다고 불안하지 않은 게 아니라 좀 그거를 재미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똑같아요. 저는 30대 되면 저도 안 불안할 줄 알았어요. 근데 얼마 전에도 엄마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. 내 나이 돼도 똑같아. 그럼 어땠어? 어른이 되고? 응, 똑같지? 똑같아. 그니까. 그 나이 때도 그 나이 때에 맞는 고민이 생길 거거든. 맞아. 똑같아. 그러니까 사는 게 그냥. 어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불안함을 대하는 태도, 의연함이 좀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. 어쨌든 불안한 거 너무 당연한 거고 사실 앞으로도 그럴 거다. 우선 저는 22살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든요. 진짜 빠르지 않아요? 완전 애기잖아. 그땐 일찍이 대기업에 입사한 게 인생 최대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. 실제로 그때는 맞았습니다. 저는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안정된 월급과 더불어서 딸려오는 사회적인 인정이 저에겐 진짜 큰 행운처럼 느껴졌습니다. 하지만 7년이 지나고 29살에 퇴사할 땐 문득 나 제자리 걸음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돌이켜보면 얻은 것도 많지만 단단하게 굳은 모습이 강하더라고요.
왜 이게 어릴 때 되게 개성이 강하다가도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면은 사람이 어느새 평평해지고 사회적인 기준에 맞춰지고 하는 게 있잖아요. 저는 타인의 요구와 기준에 나를 맞추는 일이 너무 일찍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돌아보니 어느새 나라는 사람의 윤곽이 흐려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. 너무 어릴 때부터 남의 기준에 맞추고 또 사회적으로 괜찮은 나를 꾸미려는데 연연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이 편한지를 잘 모르고 살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. 물론 일찍이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장점도 엄청 크죠. 그래도 사람 보는 눈이 본능적으로 좀 빠르게 길러진 것 같습니다. 네, 뭐 어떤 길이든 아쉬움은 남는 법이니까. 그래서 저는 어느새 굉장히 무난무난하고 동글동글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. 어디에나 잘 어울리지만 또 어디에 있어도 묻어가고 싶어하는 사람? 저는 저의 20대를 돌아볼 때 그게 아쉽습니다. 아, 좀 뾰족하게 살아볼 걸. 뭐라 하는 상사한테 들이받아보기도 하고.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하는 거라고. 예전엔 막 회사 다닐 때도 너무 입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내는 사람을 왜 그래 하는 눈으로 바라봤거든요. 근데 이젠 그들이 멋있었다. 아, 멋진 사람들이다.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저는 뾰족한 사람들이 부럽습니다. 그래서 요즘은 저는 오히려 뾰족해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.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내 의견을 정리하고 써보고 내 목소리로 표현하는 연습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는 눈앞에 쌓인 투두리스트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저 멀리 멀찌감치 후순위가 됐거든요. 요즘은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. 아주 사소한 것부터 예전에는 나 메뉴 다 괜찮아, 너 먹고 싶은 거 골라라고 남한테 맞춰줬다면 요즘에는 나 오늘 김치찌개 땡겨, 샐러드 싫어,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. 또 예전에는 시행착오 없이 한 길만 걸어온 사람들을 굉장히 동경했다면 요즘은 오히려 방향을 바꿔가며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이 크더라고요. 그들은 좀 꺼낼 수 있는 이야기가 많고 자기만의 언어로 삶을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았어요. 외길 인생이냐 아니면 다이나믹한 삶이냐, 예전엔 무조건 전자가 맞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오히려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, 속도를 너무 의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뭐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나랑 똑같은 동기였던 친구가 누군가는 벌써 커리어를 쌓고 누군가는 또 여행을 엄청 다니고 누군가는 또 일찍이 결혼을 하고 이렇게 똑같은 출발 지점에 섰는데도 굉장히 다른 속도로 살아가잖아요. 저도 어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한 게 굉장히 큰 플러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저는 그렇게 쭉 7년을 같은 일을 하다가도 딴 거 하고 싶어 하면서 휙 돌아서 버리잖아요. 남들의 속도에 연연할 필요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. 비교하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오지만 저만 봐도 빠르다고 완벽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느리게 다른 걸 시작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속도를 정할 수 있는 건 나라는 걸 나랑 진짜 대화를 많이 하면서 다독여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너무 해주고 싶은 말, 건강과 다이어트입니다.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연예인들이나 모델분들 보고 내 몸 너무 뚱뚱해 하고 생각하는 지lun이들이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꼭 이 얘기는 해주고 싶었어요. 저는 20대에 나름 건강을 생각한다고 착각을 했었어요. 뭐 운동은 사실 예전부터 꾸준히 10년째 열심히 하고 있고 샐러드나 건강식 위주로 챙겨 먹으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웃긴 게 정작 당은 식단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됐습니다. 단 건 또 먹었어요. 근데 젊은 친구들이 저처럼 똑같이 단 거 많이 먹잖아요. 케이크, 뭐 디저트류 이런 거 너무 맛있으니까 밥은 안 먹어도 디저트는 먹는다. 이런 생각으로 칼로리는 제한하고 디저트는 챙겨 먹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그거를 진짜 20대 내내 했거든요. 그 결과 몸이 진짜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. 일단 대사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. 몸이 필요한 영양분은 제대로 공급받지도 못하고 영 쓸데없는 당으로만 계속 에너지를 충족하다 보니까 피부 트러블도 많이 생기죠. 면역력도 안 좋아지죠. 체력도 떨어지죠. 안 좋은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. 저도 늘 제가 뚱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저는 뼈대 자체가 아이돌처럼 말할 수 없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미의 기준이 그리로 가 있으니까 늘 제 몸은 부족하고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너무 사랑해주질 못했어. 나쁘지 않았는데 말이야. 평균적으로 적게는 50kg에서 많게는 55kg.
까지 나갔는데 누가 봐도 뭐 건강한 표준 체중의 몸이잖아요. 사실 날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잘못 생각했었습니다. 적게는 49, 많게는 53kg 정도 나가는데 제 몸이 이제는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전엔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몰라. 이제는 오히려 논문 바르면은 또 저러다 아플 텐데, 체력이 떨어질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건강하게 아름다운 것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. 다이어트를 바라보는 관점이 20대랑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. 이제는 스스로를 혹사시키는 다이어트는 절대 안 하게 돼요. 예쁜데 뭐 이 정도면 예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또 건강하자고 하는 일인데 다이어트 혹독하게 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진짜 바꿀 수가 없어. 20대 때 그 체력,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진지한 얘기인데요. 소비 습관입니다. 저는 20대 초반 때 소비가 진짜 즐거웠어요. 아니 얼마나 신나요. 대학생 때는 카페 알바하는 돈으로 저는 등록금도 제가 내지 않으면 학교를 다니기 힘든 상황이었거든요. 어쨌든 등록금 내야 되죠.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죠. 뭐 어디 여행도 가야 되죠. 이런 식으로 늘 쪼들리면서 살다가 제 손에 300만 원이 넘는 돈이 생기잖아요. 아주 펑펑 다 썼습니다. 그 인턴 기간이 존재해요. 그래서 인턴 기간 한 24살까지는 300만 원 벌면 300만 원 전부 다 써버렸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게 습관이 되면 정말 고치기 어렵다는 거예요. 저는 족족 쓰는 패턴은 내 수입이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거든요. 소비의 상향선이 내 수입이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치솟습니다. 또 생각보다 수입이 느는 폭이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아요.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럴 수 있으면 진짜 완전 럭키비키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대비를 하긴 해야 되잖아? 제 주변에 좀 어릴 때부터 절제하지 않고 소비를 크게 했던 친구들은 여전히 그 습관을 고치지를 못하더라고요. 이게 말 그대로 습관이에요, 습관. 어릴 때 못 모으면 커서도 못 모읍니다. 저도 이 습관 바로잡느라 진짜 고생했어요. 아니 인턴 때 펑펑 쓰던 습관이 배워버리니까 있다 없으니까 더 서러운 거예요. 갑자기 인턴 기간 끝나고 저축도 하고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. 돈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돈을 많이 쓰는 사람보다 귀한 것 같아요. 드문 것 같습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내가 내 소비를 통제할 수 있을 때 내 삶 자체를 통제하고 있다는 그 효능감이 올라갑니다. 자존감과도 생각보다 크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느껴요. 하고 싶은 말은 하나예요. 20대 때 마음껏 소비해도 된다는 말 저는 못하겠습니다. 돈 모아야 돼요, 지렁이들. 그거 습관되거든요. 나도 그랬어. 그리고 또 다른 것보다도 제가 돌아갈 수 있다면, 사실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. 열심히 살았어, 치열하게. 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신경 쓸 것 같은 거는 친구 사귀기입니다. 저는 20대 때 진짜 열심히 사랑했어요. 다들 잘 지내고 있겠지? 근데 그 사랑이 진짜 연애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. 20대 때 다른 친구들보다도 불안함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늘 사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사랑이 대부분 연애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. 사실 그렇지 않아도 괜찮거든요. 지금 돌아보면 우정을 쌓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. 근데 제가 말하는 우정은요, 주변 환경이 비슷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친구들을 말하는 건 아니고 내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언니, 오빠,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플러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. 마음껏 들이대보세요, 여러분. 또 놀아달라고 하고 까이면 또 다시 들이대고 뭐 어떻습니까? 저 사람이 나랑 시간을 보내주기엔 난 아직 좀 부족한데 내가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이 돼서 연락해야 되지 않을까?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에게 거침없이 대시해보세요. 사실 나보다 잘난 사람들은 아쉬울 게 없으니까 나한테 먼저 놀자고 얘기 안 하거든요. 아쉬운 건 나잖아. 근데 그렇게 이제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어릴 때 그러지 못하면 또 여전히 30대에 돼서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스킨십하는 걸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. 제 얘기예요, 이것도. 저도 20대 때 늘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위주로 관계가 형성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쩌면 점점 주변이 다 튀게 되는 건 아닐까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. 제일 어려운데 최근에는 제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언니들에게 나름 좀 소극적인 플러팅을 합니다. 아이폰 용량 이슈로 다시 키는 김에 앵글을 좀 조율해봐야겠다.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. 아까부터 이렇게 할 걸 어떡하니? 어쨌든 그래서 저도 최근엔 멋진 언니들에게 먼저 플러팅하는 중이에요.
그래요. 조만간 봐요. 이런 연락 오면 언제 볼까요? 저 7월 셋째 주에 이날 시간 되는데 이때 중에 언제가 괜찮으세요? 이런 식으로 확답을 받아내려 한다든지 애쓰고 있습니다. 그냥 30대엔 좀 더 주체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요. 전반적인 30대의 키워드는 좀 하나인 것 같아요. 주체적인 삶. 그리고 또 부럽지만 저는 한 근 10년 동안 책을 읽은 기억이 아득해요. 1년에 많아야 3권?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. 세상에 뭐 지식을 얻는 방법은 많지만 독서처럼 내 삶의 토대가 되어주는 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. 철학적, 과학적, 역사적 사실들을 토대로 삶을 훨씬 더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언어의 깊이 자체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. 당연한 거죠. 그냥 똑같은 세상을 바라봐도 훨씬 더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거잖아. 얼마나 좋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 책은 가장 저렴하게 세상을 넓히는 수단 같습니다. 아니 한 권에 2만 원이면 누군가의 사고 체계를 통째로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. 일단 짜릿하잖아. 누가 책 한 권 쓰려면 몇 개월, 몇 년에 가까운 시간을 쏟아부어요. 그걸 나는 만 얼마에 훔칠 수 있는 거잖아요. 사실 또 20대만큼 마음껏 책 읽을 수 있는 시기가 살면서 많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. 직장생활 시작하면 여가 시간 쪼개서 운동하고 막 친구도 만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책의 우선순위에서 저 멀리 밀려나거든요. 독서 꼭 하십시오. 어렵더라도 2달에 한 권이라도 같이 해볼까요? 이건 저에게 하는 셀프 잔소리이기도 합니다. 이제 카메라를 앞에 두고도 혼자 주절주절 잘 노는 것 같아요. 벌써 한 30분 얘기한 것 같은데 물론 그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겠지만 20대에 저는 시행착오가 많았거든요. 모두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아니, 처음 살아보는 건데 당연하잖아. 20대 땐 나를 잘 몰랐고 그래서 어설프지만 치열하게 살았고 지금은 그때 놓쳤던 것들을 채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 이야기가 20대 지룽이들에게는 좀 조심스럽게 딛고 가는 돌다리 같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마음으로 중얼거려봤어요. 그리고 그 위를 훨씬 더 멋지고 찬란하게 걸어가길 응원할게요.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같이 걸어요. 저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오늘 앵글이 이제 훨씬 나은 것 같아서 아쉽네요. 다시 찍기엔 또 아까와 같은 말들이 안 나오겠지? 가볼게요, 여러분.